네, 안녕하세요. 레노트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LG 벨벳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게 있는데 추가적으로 소식이 좀 들려왔어요. 자, 오늘은 제가 수정할 내용도 있고 이제 디자인도 정확하게 공개가 되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얘기해보고 앞으로 벨벳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사실 공개된 것 치고는 제가 영상을 올리는 게 좀 늦기는 해요. 제가 이제 여러가지 소식을 듣고 좀 정리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했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도 좀 많았고요. 일단 우선은 제가 처음에는 CPU가 765G 5G로 알고 있었는데 그냥 일반 765가 들어가더라고요. 이제 765G와 765의 차이는 이제 게임 특화냐 아니냐 정도의 차이긴 한데 그래도 클럭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G에 비해서는 성능이 떨어진다 라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리고 LG가 웬일로 뭐 V40도 그렇고 V50도 그렇고 V60도 그렇고 색깔이 딱히 그렇게 많이 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검정색만 낸다던가 아니면 색깔이 원래 많았는데 한 3가지로 줄어버린다던가 이번에는 아예 단색으로 출시를 하기도 했었죠. 그랬는데 이번에는 4가지 색깔로 출시를 해요. 오로라 화이트, 오로라 그레이, 오로라 그린, 그리고 일루전 선셋. 발음하기 힘드네요. 일루전 선셋이 4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된다고 해요. 후면은 요즘에 삼성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중국 회사들도 그렇고 샤오미도 그렇고 다 이제 인덕션을 쓰고 있어가지고 정말 디자인이 망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인덕션은 아니에요. 물방울 카메라라고 해가지고 이제 트리플 카메라가 들어가 있는 대신 연결되어 있지 않고 독립적으로 동그랗게 똥똥똥 물방울이 떨어지는 형식처럼 이루어져 있어요. 맨 마지막에는 후레쉬고요.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디자인적으로나 뭐 기능적으로나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이긴 한데 엣지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어요. 물론 많은 분들이 싫어하시는 거 알고는 있습니다. LG의 뭐 장점이라고 하는 분들 중에 이제 어느 분들은 평면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평평한 디스플레이가 장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런 장점을 잃는 거나 마찬가지긴 하죠. 엣지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갤럭시랑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후면 색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 영상을 봤을 때 되게 아우라 글로우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아우라 글로우도 색상 이제 빛이 받는 방향에 따라서 색깔이 살짝씩 달라지면서 무지개 빛깔이 나거든요. 지금 제 갤럭시 노트가 그런데 살짝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 측면 프레임 같은 경우에도 갤럭시 노트와 상당히 흡사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물론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차라리 LG가 이전 디자인에 비해서 이렇게라도 하는 게 뭐 비슷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후면 카메라까지 막 똑같진 않고 LG의 개성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어느정도 이런 비슷한 디자인을 갖고 오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생각보다 디스플레이에 살짝 실망을 했어요. 물론 디스플레이가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이제 V50이나 V60 때 얘기를 했지만 제가 베젤이 두껍다고 깐 적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베젤이 다냐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제가 이제 베젤이 두꺼워서 까는 이유는 베젤이 두꺼울 때 타 중급기 스마트폰, 타 회사의 중급기 스마트폰은 이 정도로 이미 베젤을 깎아놨는데 LG에서는 메인 플래그십 스마트폰이라는 이 가장 높은 플래그십을 자랑하는 핸드폰에서 베젤을 그 정도로 깎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구형처럼 보이거나 상당히 안 좋은 핸드폰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는 점을 이제 이유로 들어서 제가 별로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제 이번에는 디스플레이에 베젤이 많이 깎여 있어서 그런 느낌이 안 들어서 좋아요. 근데 물방울 노치가 들어갔어요. 저는 사실 처음에 영상 이제 화면 켜지기 전까지 이제 LG 영상을 볼 때 저는 펀치홀이 적용된 줄 알았어요. 근데 물방울 노치더라고요.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삼성도 약간 노림수가 있다고 생각한 게 삼성이 이전에 갤럭시 A나 J 뭐 M 시리즈나 이런 애들한테 다 물방울 노치 디자인을 넣어주었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소비자들한테 물방울 노치는 중급기나 보급형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다 라는 인식을 하게 해준 거죠.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살짝 좀 그런데? 라는 생각이 가지고 있긴 한데 그래도 물방울 노치가 많이 두껍지도 않고 디스플레이 자체에 베젤이 많이 줄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이 될 것 같기는 해요. 물론 살짝 아쉽기는 해요. 뭐 다른 중국 회사들도 이제 펀치홀을 다 내장하고 있고 삼성은 이제 갤럭시 A51, A71 라인업에도 펀치홀을 넣고 있죠. 이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는 살짝 아쉽기는 한데 뭐 LG가 지금 그렇게 더운 밥 참가 가릴 때가 아니죠. 제품이 잘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점을 패스하고라도 제품이 괜찮다면 저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아쉬움이라고 생각해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마음에 들어 하실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 이어폰 단자가 들어가 있어요. 네, 여러 회사에서 많이 없앤 그 이어폰 단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칭찬해야 될 내용이 맞기는 해요. 물론 제가 이제 갤럭시 노트를 좀 써오면서 적응이 된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무선 이어폰을 잘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유선 이어폰에 대해서 딱히 컴퓨터 할 때나 쓰지 그렇게 막 찾진 않거든요. 그래도 이제 유선 이어폰이 구멍이 있는 게 쓰기는 편하니까요. 이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해요. LG가 그동안 LG 스마트폰에서 밀고 있던 하이파이 DAC가 내장된 핸드폰을 많이 밀고 나갔죠. 이번에도 DAC가 내장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DAC가 내장된 핸드폰에 이어폰 잭이 없으면 상당한 욕을 먹겠죠. 네. 뭐 그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이어폰 잭 탑재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하단 베젤이 많이 줄어 있는데, 갤럭시 S10 시리즈 때 삼성이 마지막으로 이제 이어폰 단자를 탑재를 했죠. 그때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이제 이어폰 단자를 탑재하고 깎을 수 있는 베젤의 크기는 갤럭시 S10 수준까지다 라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LG가 살짝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지금 현재 렌더링 사진보다 하단 베젤이 살짝 더 두꺼울 것 같다라는 느낌이 살짝씩 들어요. 왜냐면 이제 갤럭시 노트 10 때까지 딱 그 베젤을 유지하고 노트 10 때 넘어가면서 하단 베젤이 더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어폰 단자 때문에 그럴 거다라는 이제 추측? 아닌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벨벳도 하단 베젤이 지금처럼 엄청 얇진 않고 살짝 더 두꺼워질 것 같은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나머지 사양은 6기가 아니면 8기가의 LPDDR4 램이 들어가 있고요. UFS 2.1 규격의 128GB 스토리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6.8인치의 21대 9 비율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갤럭시 Z 플립 같은 그런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 정확한 해상도는 유출되지 않았고 OLED 디스플레이가 들어갔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면에 이제 지문인식 센서가 없기 때문에 화면 내장 지문인식 센서가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CPU가 자체 5G 칩셋을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5G 스마트폰으로 출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와이파이는 와이파이 6까지 지원하며 블루투스는 5.1, 그리고 배터리는 4000mAh로 꽤 넉넉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운영체제는 안드로이드 10과 LG가 새롭게 바꾼 LG UX10이 들어가고요. 이번에도 IP68 등급의 방수 등급과 밀스펙 인증은 받았다고 해요. 이제 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전까지 이걸 보면서 생각했던 내용을 살짝 얘기해 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카메라 디자인은 조금 아쉬워요. 뭐 별로다 이런 건 아닌데 좀 아쉬워요. 여기서 좀 더 이쁘게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살짝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갤럭시 S20 시리즈나 아이폰 시리즈를 보다 이거 보면 와 정말 이뻐 보이는, 그거는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갤럭시 S20 시리즈가 삼성에서 가장 망한 시리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LG가 이런 기회에 핸드폰을 잘 내서 살짝 역추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폰이 SE 2세대를 정말 저렴한 가격에 아주 잘 뽑아내가지고 지금 살짝 위험한 위치에 있죠. 그 점이 살짝 아쉽기는 해요. 그리고 후면 디자인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아요. 물론 저는 일단은 렌더링 사진으로 봤을 때, 영상으로 봤을 때 색상 자체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물론 이것도 실물을 봐야 되겠지만 제가 갤럭시 노트 10 시리즈를 처음 봤을 때 봤던 색상의 느낌을 확 받았어요. 제가 노트 10 처음 봤을 때 와 색상이 정말 이쁘다라는 느낌을 자주 받았었는데 이번 벨벳도 그런 느낌을 확실히 주었어요. 물론 실물을 봤을 때 판정을 해야겠지만 이제 화이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우라 글로우 때처럼 살짝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는 그런 색상일 것 같네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디자인은 굉장히 갤럭시 노트 10 시리즈와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아까 전에. 사실 이거는 LG UX10과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제가 LG UX10 때 삼성 원 UI를 따라했다고 굉장히 안 좋은 호평을 주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비슷한데 왜 욕을 안 하냐? 라는 이유는 간단해요. 이번에는 비슷하게는 만들었지만 LG의 독창성이 어느 정도 들어간 디자인이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진 않다는 거죠. LG UX10 같은 경우에는 삼성 원 UI를 너무 따라가려는 눈빛이 너무 보였어요. LG 자체 본연의 그런 느낌은 좀 많이 죽어있는 느낌이었고요. 그냥 어떻게든 원 UI랑 비슷하게 가려는 느낌밖에 들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살짝 반감이 들어요. 뭐 삼성도 똑같아요. 삼성도 원 UI 2.1로 올라갈 때 애플을 너무 벤치마킹한, 뭐 이거는 구글 안드로이드의 문제긴 하지만 어느 정도 벤치마킹을 하고 너무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그 점은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이번 LG 벨벳 같은 경우에는 정말 디자인에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본인들의 개성도 드러나면서
안정적인 디자인을 가져가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V50이나 V60 같은 디자인을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에요. 뭐 V60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괜찮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벨벳 디자인을 보고 나니까 더 할 수 있었는데 안 한 느낌이 들어서 별로더라고요. LG 벨벳도 듀얼 스크린을 지원한다고 해요. 후면에 포코핀이 없다 보니 이제 V50S와 같이 충전기 단자를 꽂아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추측이 돼요. 지금 전파 인증도 받았고 출시를 하려는 느낌으로 보이는데 V50S, 뭐 V50 때처럼 패키지 안에 들어서 같이 줄 것 같진 않아요. 별도 판매일 것 같고, 뭐 이거는 정말로 뭐 무게나 이런 것 때문에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그냥 안 쓰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뭐 굳이 넣어주지 않고 빼서 기기값을 빼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기기값이 그렇게 저렴하진 않더라고요. 80만원대로 지금 모두 예측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60만원, 70만원, 이가 크게 봐서 뭐 LG가 국내 대기업이라는 것을 이제 좀 생각해봤을 때 한 60, 70, 심하면 50까지는 내렸어야 됐다고 봐요. LG 스마트폰 자체가 입지가 지금 국내에서 많이 줄어든 것도 있고, 그리고 LG 스마트폰에 대한 신뢰가 많이 무너진 상태예요. 디자인이야 뭐 다시 복구를 했다 치지만 이 무너진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좀 큰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 상태에서 점유율을 가져가려면 가격 경쟁력밖에 없을 텐데, 일단 S20이 가격 뭐 정말 비싸게 나왔죠. 가격은 정말 비싸게 나왔고 디자인은 구리고 이슈도 많이 터지고 뭐 이런 좀 병크가 터진 노트7 이후 최악의 스마트폰이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는 스마트폰이고,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애플이 아이폰 SE 2세대를 통해서 새롭게 55만원의 중저가형 스마트폰을 공개해버렸죠. 아이폰 SE 2세대랑 가격으로 경쟁력을 갖기에는 80만원 너무 비싸다고 생각이 들어요. LG라는 네임밸류까지 포함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에 책정을 해야 그나마 고객들에게 좀 유리하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자, 여기까지 LG 벨벳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이제 국내에는 펜텍도 거의 망했고, 그러니까 베가 시리즈를 만들던 펜텍도 거의 망하다시피 했죠. 뭐 그런 수준이고, 삼성을 국내에서 견제할 줄 국내 회사는 이제 거의 LG밖에 안 남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 상태에서 저는 LG를 상당히 응원하는 파이기는 해요. 하지만 LG가 그전 이제 V50이나 이런 제품들에서 많이 완성도가 부족한 면을 보여줬기 때문에 LG에 대해서 좀 실망을 했던 편이 있었고, 그래서 LG를 많이 깠었는데 이제서야 얘기하게 되네요. 저는 그렇게 LG 까도 아니고 빠도 아니에요. 삼성 까도 아니고 삼성 빠도 아니고, 그냥 제품을 잘 만들어서 삼성도 좋은 제품을 만들고 서로서로 경쟁해서 올라가는 거를 좋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LG가 조금 더 분발을 해가지고 좀 견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삼성 봐봐요. 계속 가격 올라가고 있잖아요. 애플 따라가서. 에휴. 이렇게 견제를 좀 해줘야 되는데 LG가 아직 힘을 못 피고 있어서 살짝 좀 아쉬운 느낌이 들었는데, 이번 벨벳 정말 G 시리즈를 버리고 벨벳 시리즈로 돌아오면서 사활을 걸었다고 하는데 상당히 기대해볼만 하긴 해요. 물론 아이폰 SE 2세대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조창적인 디자인과 뭐 오랜만에 LG의 재기를 꿈꾸는 거기 때문에 어느정도 좀 아닌 어그로가 좀 끌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LG 벨벳에 대해서 추가적인 소식 나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지금까지 레드노트였고요. 다음에 다른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